노원역 로데오 상권에 왔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대빵 오락실은 과거 탑10 의류 매장이었고요. 1, 2층 다 해서 이제 임대료가 한 3천 중후반 했던 이제 매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빵 오락실을 보이지만 노원역이나 이제 건대 등 이제 그런 유흥 상권, 번화 상권은 최근에 이런 오락실 다시 과거에 이제 무인 인형 뽑기가 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풋나커도 한 월세 2천 내외 정도 했었고, 위에 보시면 LG U+가 1층 고임차 때문에 1층에 출점을 안 하고 2층에 출점한 좀 특이 케이스인 사례입니다. 대빵 오락실 이제 대각선에도 보면 이제 메가 오락실이라고 이제 무인 인형 뽑기 게임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휴대폰 케이스 가게는 과거에는 나이키 매장이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그 당시에 노원역에서 이제 만나자고 하면 이 사거리에서 이제 모였었고, 지금은 노원역도 권리금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저 사거리 코너 주변 해가지고 한 20평 기준으로 1층 권리금 4억은 좀 기본했던 이제 상권이었습니다. 이제 우측에 보이는 무인사진관은 과거 이제 르꼬크 매장이었는데 의류점, 그 당시에도 월세 한 1,000만원 정도 했던 이제 매장이었습니다. 무인 사진관, 무인 오락실이 이런 핵심 상권에 노원역 같은 곳에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제가 앞에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지만 30평 기준으로 노원역도 아직까지도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1,000만원을 감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아이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1,000만원을 감당하려면 마진이 좋은 업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락실이나 이제 무인 사진관이 많이 생기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공실 문제도 있지만, 공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인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노원역이나 이런 건대나 이런 특수 상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인 분들이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창업하는 경우는 솔직히 드물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노원역 로데오 사거리 중심부에는 이제 대형 매장은 없긴 하지만, 이제 우측 이면으로 빠지면 이제 횟집부터 해서 이제 이자카야, 대형 평수 호프집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제 앞에 보이는 새마을 식당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이상 가까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긴 하지만, 금요일은 아니지만, 확실히 제가 예전에 이제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평일에 저녁 왔을 때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이 이제 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특이한 점은 이 유동인구나 이런 게 많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저 계속 둘러보고 있지만 거의 공실은 거의 지금 1층 기준으로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쪽 사거리, 이면 사거리 코너 쪽에는 임대료가 그 사거리 코너보다는 좀 저렴하고요. 한 30평 기준으로 1,000 이하 이제 수준의 임대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이 세븐일레븐, 이 매장은 과거 그 바이더웨이였던 매장이었고요. 이제 롯데가 이제 옛날 동양 바이더웨이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세븐일레븐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이제 별도 얘기지만, 앞에 보이는 편의점 앞에 있는 자판기는 통상적으로 건당 30원, 40원에서 이제 리베이트를 매장에서 받았고요. 그거는 지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흥가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택가에서 무인지급기를 놨을 때에는 통상 3-4만원 정도 월 이제 ATM기 업체한테 받았었고요. 또 이런 유흥상권은 좀 별도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면에도 보면 팡팡 오락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보이는 이제 구도로 통닭은 지금 전체 매장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직영점은 이제 9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점 9개를 운영한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본부에 좀 자금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일반 치킨 매장들은
소형 매장, 배달부터 해서 대형 매장을 오픈을 하는데, 구도로 통닭은 이제 홀 중심에 최소 30평 이상 매장을 출점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 비용은 높다 하더라도 일반 치킨 프랜차이즈보다는 좀 단위 매출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무인 전자담배 가게 보이네요. 치킨집이 다른 이제 F&B보다 출점이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맥주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주류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대출, 또 사업자 대출, 창업 대출, 이렇게 다양하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초기 투자금이 다른 이제 F&B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오픈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예측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로데오 건너편 상권인데요. 네이처 리퍼블릭 KT는 한 20평 기준으로 임대료 한 1000만원 중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너편이고요. 이 앞에 또 보이는 하프아이 렌즈 가게는 한 10평 정도 되는 매장인데 임대료가 한 8,900 정도 선 되는 매장입니다. 렌즈 가게가 월세 8,900짜리 들어간다고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임대료를 내고 이제 버틸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렌즈 가게도 마진이 좋은 사업일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노원역 로데오 상권이고요.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아무리 상권이 죽었다, 자영업자 위기라고 하지만 이 안에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1층 공실 상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가게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대형 상권들은 그냥 과거보다는 싸게 출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노원역 쪽에 이제 파리바게뜨 매장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거의 전국에서 탑클래스 매장이라고 들었고요. 매출이 이 박스를 보시면 과거 기존 베이커리 매장 예상 매출을 산정을 할 때 박스당 10에서 12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곱하기 이제 박스 개수해서 그 매장의 예상 매출을 산정하기도 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보이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베스킨라빈스 하면 완전 100% 안전 창업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가맹점주가 줄을 섰는데 지금은 매물도 많이 나오고 매출도 좀 하락 추세다 보니 이제 가맹문이나 신규 오픈점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베스킨이 신규 오픈하기에는 거리 제한이랑 이런 이슈가 있어서 신도시에 중심으로 출점을 하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확실히 과거보다는 이제 오픈이랑 이제 폐점이 늘고 이제 매장 증가 수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보이는 SK텔레콤 매장도 임대료 1,000만원 정도 넘어가는 매장이고요. 이제 과거의 통신 매장, 특히 화장품 가게들이 성황했을 때에는 임대료 1,000만원 매장이 그리 비싼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통신 매장들도 매장수 확보하기 위해서 LG, KT 등 공격적으로 출점을 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임대 시장을 화장품 가게나 이 통신 매장이 많이 좀 높여놓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런 고부가 업종이 아닌 이상 임대료 1,000만원, 이 작은 평수에 1,000만원 이상 내기에는 업종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시장가를 올려놨었고요. 근데 지금은 화장품 가게가 이제 올리브영 출점으로 해서 토니모리 같은 단독 매장들은 거의 시장에서 이제 폐점 수순을 밟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그리고 통신 매장도 과거와 같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된 게 아니라 온라인 시장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장을 축소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위 평수가 좀 협소한 1,000만원 이상 매장들은 통신 매장이나 화장품 가게들이 만약에 퇴거한다고 했을 때 그 임차료를 다시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원역에 대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매장 단위로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앞으로 정말 짧은 시간에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이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제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